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마이스탁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연속성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장 나타나고 있죠. 어제는 대북 관련한 이슈만 잡혔다 함영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나 치솟더니 오늘은 또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바이오주들은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요. 매도 타이밍을 하루라도 잘못 잡으면 늘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요즘 시장인데요. 어떻게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오늘 또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저희가 선택한 것이 사막 콘덴서 그리고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드려야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다 열어두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접수 주십시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오마이스탁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자, 금요일마다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박재영 차장, 마리츠증권진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종목, 사막 콘덴서 그리고 신라젠 각각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사막 콘덴서 볼까요? 최근 MLCC 업황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 참 많이 나와요. 올해 1분기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영업이익은 1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4월 들어서만 40% 넘는 상승을 이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내다보면 좋을지요. 자, 이 시각 현재 이 사막 콘덴서는 6% 넘는 상승 보시는 것처럼 4월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될까?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막 콘덴서 주가 지금 천장입니까?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갑니까? 하나, 둘, 셋. 천장 뚫는다.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좋아질까요? 박재현 차장님 어떤 부분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사막 콘덴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슈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MLCC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MLCC가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중국 이제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이 공급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제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MLCC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MLCC 공급 부족 사태, 이게 앞으로 단기간에 해결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MLCC의 1위 업체인 무라타라는 일본의, MLCC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데, 무라타라는 업체가 1위 업체인데 자동차용 MLCC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MLCC는 이제 전기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를 제어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가전이라는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자동차 쪽에 전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자동차 쪽에 전장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숫자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여기서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게다가 이제 아이폰 10 같은 고사양 스마트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MLCC 수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의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사막 콘덴서가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설비 증설까지 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설비 증설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매출, 올해 이제 설비 증설 효과가 한 220억 정도 있을 거니까 규모의 경제를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전기차 업종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전기차 업종이 계속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작년 이제 추석
때였나요? 중국이 NEV 크레딧을,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차량에 대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했다가 1년 유예해줄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2018년부터는 생산량의 10%를 NEV 크레딧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MLCC도 좋고 전기차 관련된 이제 전력 변환 콘덴서 이런 쪽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본다면 후반기로 갈수록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지금 당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뭐 올 한 해를 내다보는 탑픽으로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사막 콘덴서.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매수에 들어가는 거 늦지 않았습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일단 8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주가 추이로 봤을 때는 지금도 뭐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만 원도 일단 단기적인 가격입니까? 네, 그럼 추후에 또 사장님과 함께 기회가 된다면 또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눠볼 시간이 곧 오겠는데요. 사막 콘덴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서 이런 호재들이 선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어요. 늦지 않았다는 얘기 일단 들어보고요. 정영원 과장님의 의견도 챙겨봅니다. 천장 뚫는다 똑같이 외쳐주셨죠?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이제 삼성전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삼성전기의 좀 주가 상승에 대해서 과연 천장 뚫고 더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삼성전기도 역시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이제 천장 뚫는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 사막 콘덴서와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해서 지금 업황이 계속해서 지금 호조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MLCC 이 반도체의 이제 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MLCC 업황이 지금 구조적으로 좀 계속해서 호조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기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황 호조와 함께 지난해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업종도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분기마다 그러한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반도체 업종과 비슷한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막 콘덴서도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지난 1분기에도 이제 그 주요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이 MLCC 업황 호주세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앞서도 이제 그 무라타 관련해서 이제 일본 업체 무라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한 지금 부분이 지금 구조적인 지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과거에 이제 그 수요자 이제 우위 시장에서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좀 과잉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공급자가 훨씬 이제 우위인 그러한 시장이 좀 도래해 있습니다. 거의 과점화된 그러한 시장에서 사실상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러한 업황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LCC만 놓고 봤을 때는 사막 콘덴서가 전체 매출에서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MLCC만 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률이 40%를 지금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 상승과 함께 이러한 OP 마진 개선이 급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2분기 이후부터는 또 증설 효과까지 또 더해지기 때문에 올해 이제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일단 시장의 가이던스는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한 55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50% 이상 이익이 이제 급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이제 2020년까지 MLCC 업황 호황 사이클이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향후 한 2, 3년간은 계속해서 실적이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PR 약 한 15배 정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올해 예상 EPS를 굉장히 좀 높게 좀 잡은 상황이죠. 한 PR 한 15배 정도 수준이어서 물론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상황이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이제 역사적인 사막 콘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은 이제 좀 다소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주가의 선반영 대비해서 최근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일에 주가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되면서 조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적극적인 좀 매수 관점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콘덴서와 똑같은 이유로 삼성전기도 굉장히 많이 오른 바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시각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 추이를 보시면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실적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치만큼 충분히 이제 충족시키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 만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러한 주가 선반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한 6만 원대 부근, 6만 원대 초반 정도 가격대에서 또 매수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당장 오늘장에서 사자 이런 관점보다도요. 관심 종목의 이 리스트 위에 꼭 하나 올려두고 계속 흐름을 좀 쫓아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삼성콘덴서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번에는 제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이오 쪽으로요. 신라젠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어제 급락했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라젠은 오늘도 좀 눌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신장암 전 인상 연구 결과를 미국 암학회에서 최근 발표한 바 있고요. 당연히 이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팩사백에 대한 임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고요. 문제는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이 버블에 대한 우려인데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신라젠 주가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시각 현재 1.29% 추가 하락, 99,50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옆으로 기는 그런 장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두 분 의견 주십시오. 신라젠은 어때요? 천장입니까? 천장 더 뚫을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뚫는다. 입니다. 이번엔 정영훈 과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바이오 섹터 센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바이오주 과열에 대한, 그러니까 버블론에 대한 그러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도 주가가 이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센티멘트는 좋지 못하지만, 사실 그러한 트레이딩 시각이 아니라 정말 투자의 시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의 바이오주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이러한 신약 바이오 기업은 신라젠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과거에도 이제 신라젠이 상장할 당시에도 가장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가장 유망한 그런 바이오 기업으로 신라젠을 꼽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 신라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팩사백, 지금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 간암, 이 면역항암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간암 면역항암제 이 팩사백에 대한 그러한 성공에 대한 그러한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임상 2상,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3상에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요. 3상 이전에 이제 상장하기 이전에 진행했던 이제 임상 2상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러한 임상 2상 결과가 좀 나오면서 이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3상이 성공할지, 임상 3상이 성공할지 여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일에 3상이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지금 현재 이 간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넥사바라는 그러한 회사가 지금 이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팩사백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신라젠이 그 시장을 거의 대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경쟁사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러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향후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병용투여, 그러니까 팩사백 지금 간암 비롯해서 지금 병용투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간암을 비롯해서 기타 뭐 신장암이라든지 다른 이제 암 쪽에서도 병용투여 요법이 좀 가능해지게 되면 더욱더 이제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최소 이 기업의 뭐 기업 가치, 그러니까 그 팩사백 간암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기업 가치가 한 5조 원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제 병용투여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최소한 기업 가치가 한 10조 이상까지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단기적인 그러한 주가 움직임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야 될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리스크 요인이 있겠죠. 물론 이제 삼성이 성공할지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시면서 최소한 시가총액 목표 뭐 한 10조 원대의 이런 기업 가치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뭐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주십시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기업 가치 뭐 시가총액 뭐 10조 정도 보자라고 한다면 주가 기준으로 한 14만, 15만 원 정도 부근이 기업 가치 한 10조 정도,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부근이죠. 그래서 한 14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를 뭐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그래도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자면 한 9만 원 부근, 9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참 이게 우려감이 형성되는 건 떨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재영 차장께서 짚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없는 섹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적자가 계속 나고 PER이라든지 PBR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센티멘트입니다. 심리가 무너져 버리면 다 같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야 되는 이유가 사실 뭐 임상, 항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어렵죠.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성공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해외인데 어저께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용자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도 동의하세요? 건들지 못하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네. 건드렸단 말이에요. 네. 버블이다. 뭐 사실 저도 막 여기까지 올라오죠. 버블 맞긴 한데 사실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 눈 감았다 뜨면 올라오고 눈 감았다 뜨면 올라오고 버블이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말한 사람만 바보 되거든요.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스몰캡 애널리스트가 그 보고서를 쓴 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아니고. 왜 그런 걸 썼냐? 사실 작년 11월부터 이제 스몰캡 섹터에 올라온 종목의 대부분 80%가 제약바이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밸류에이션 60배, 70배, 100배 이런 종목들 뭐 눈 감았다 뜨면 올라오니까 이거 버블이긴 한데 그리고 내가 쓰는 종목들은 안 올라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온 건데 사실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스닥의 바이오 인덱스는요 2017년도에 8%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올랐게요? 인덱스가 250% 정도 올랐거든요. 2017년도만. 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4개월 동안도 엄청 올랐는데 네. 미국 나스닥의 바이오 인덱스는 올 한 해 하락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차이도요 어마어마하게 나요. 거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려의 목소리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HTS 한번 보시면 그러면 왜 올라가느냐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보시면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인데요. 보시면 HTS 보시면 오른쪽에 HLB, 휴제, 신라젠,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이유는 프로그램 매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매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비차익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때는 대한민국 종목들을 막 공부해서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스켓에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그냥 순서대로 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그렇죠. 하는 거죠. 프로그램 사면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코스닥의 외국인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는 뭐죠? 대부분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수급적인 요인이 조금 있었고요. 다음으로 그런데 제가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HTS를 한 번만 조금
그러면 기관들은 지금 제약바이오를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제약바이오 안 사거든요. 수급이 몰려오고,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몰려오고 있지만 IT를 사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센티멘트도 조금 무너졌고 실적도 안 나오고 수급도 조금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대는 너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의 마음도 한편에서는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 중간에서 투자의 판단을 좀 잘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박재영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